예, 가을빛이 정말 좋은데요. 오늘은 논산이 낳은 또 한 분의 시인 박혜정 시인을 모시고 가을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논산에 살고 있는 박혜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논산 살면서 시를 썼고요. 아직은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 함께 논산에 살고 있는 또 작고한 시인들을 함께 여행을 하는데요. 또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혜정 시인은 작년에 2019년에 실천문학으로 당선된 신인 새내기 시인이라고 할까요? 네, 예. 신인입니다. 예, 그러시고요. 좋은 글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 강경을 오다 보니까 네. 그 들판에 그 벼들이 벌써 다 배졌더라고요. 빨리 그래서 봤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가을이면 부지깽이도 바쁘다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가을거지를 하기 위해서 다들 바쁘셨을 텐데 지금 이제 기계로 하니까 아무래도 네. 좀 편하긴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그만큼의 이제 돈도 안 되고 수출이 안 되니까 좀 농민분들이라든지 많이 속상할 어려움이 것 같아요. 예.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 강경이 사실 조선시대의 3대 포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많은 미국들이 일본으로 수탈된 네, 맞아요. 예, 그런 아픈 아픔이 기억을 있죠. 가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박영래 시인과 김관식 김관식 시인이 시인, 예. 여기 밑에 있는 예. 강경상고 예. 동문이세요. 네, 예, 맞아요. 나이 차이는 있으시지만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예. 하시더라고요. 그 김관식 시인님 같은 경우는 예. 뭐 시인님 잘 알다시피 뭐 천재 시인, 괴짜 시인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얼굴도 가지고 한번 예, 네, 좀- 시대를 초월하신 예. 그러신데. 예. 그분 같은 경우가 여기서 예. 할아버님이 한약방을 한약, 예, 하셨어요. 예. 그래서 계속 이제 한약 공부를 많이 하셨고 여기를 졸업하시기 전에 김영랑 시인한테 예. 그 시를 배우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졸업하던 해에 예. 시집을 본인이 스스로 등단하시기 전에 내셨고 서울에 올라가셔도 이제 한학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서정주 시인님의 이제 거기 집에 가서 이제 좀 배우셨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다니셨는데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서정주 예. 시인님의 그 처제 처제. 그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됐는데 어제 뭐 저희가 첫눈에 반하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김과직 시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박목래 여사님께서 고생을 이남 삼녀를 키우시느냐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스웨터 행상을 했고 뭐 문화 공장에 가서 하시고 하면서도 그 자식들 잘 키우셨는데 조금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서라벌예대 거기에 청강을 하신 거죠. 예, 거기 들어가신 게 아니고 청강을 하셔서 후에 그 소설가로 데뷔도 하셔요. 그래서 대한민국 김관식이라는 이제 책도 펴내시고 그냥 본인의 이제 구분되시지만 그런 책도 펴내고 하셨는데 아주 기행담이 상당히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그 일대로 새해가 돼서 이제
선배님들한테 이제 예. 세배를 가는데 예. 신경림 선생님 말씀이세요. 예. 그 조병화 선생님한테 먼저 가자. 아. 그래서 이제 먼저 조병화 선생님한테 네. 가셔서 거기서 저녁 때까지 술을 드시고 나중에 이제 신발도 예,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서준 선생님 집에 예, 찾아간 예,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또 술자리가 벌어졌는데 예. 김관식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그런 예. 거예요. 여기를 먼저 올라고 했는데 예. 그 당신은 친일을 예.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 조병화 선생님한테 예, 먼저 갔다 왔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서준 선생님이 술 따던 주전자로 머리를 아. 때리셨다 뭐 이런 어. 일화 뭐 그걸 이제 일화가 있었구나. 예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좀 아시는 일화 있으시면 네. 또 말도 선생님이 좀 편하게 하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주변 분들한테도 이제 그 유명하신 시인분들한테도 말도 좀 놓으시고 좀 기배옥이시죠? 20살 넘는 분들한테 힘든 예, 일을 그리고 하고, 이제 결혼하실 때도 이제 첫눈에 반하셨는데 그러니까 박웅래 선생님한테 이제 부인분이죠. 결혼하지 않으면 뭐 자살을 하겠다 이런 자살 소동까지도 좀 벌이시기도 하고 교사 생활 하실 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한테 잘 가르치고 해야 하는데 뭐 좀 너무나 이제 풀어주고 편안하게 좀 자유를 주셨다고 그래서 좀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는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 분의 시인이신 이제 박용래 시인은 네. 여기 강경에서 참 오래 살고 계셨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요 밑에 강경 장터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상가가 예, 들어서서 없어졌는데 그 제가 1997년경 여기 이제 논산에 왔을 때 그 강경 장터를 갔었는데 거기에 아직도 그 박용래 선생님이 가서 술 드셨던 그 주막이 있었거든요. 술집이. 그래서 가면 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여행 와서 또 그분의 이제 흔적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주막 할머니한테 이제 박용래 선생님 어떤 분이었었냐 이렇게 제가 이제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딱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썩을놈의 새끼 맨날 와서 술만 처먹으면 울었다. 예, 맞아요. 예. 물보시인이라고. 예, 그래서 눈물이 뭐 굉장히 많으셨다. 그 할머니도 기억이 예. 그 기억이 아. 제일 많이 남으신 것 갑자기 같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만 봐도 우시고 예. 그 예. 사라져가는 것들 뭐 이런 뭐 눈 내리면 또 특히 예, 더 예. 많이 우시기도 예. 하고 소주 한 잔에 우시고 맞아요. 설상 눈물이 시민이긴 하셨는데 예. 그만큼 또 세상에 대한 애정이 있고 예. 정이 깊으셨으니까 또 그런 좋은 작품들 많이 남기시지 않았나. 네.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예. 있는데 그 시집에 한번. 아, 예. 선생님께서 직접 갖고 계셨던 시집. 예. 그런데 여기에 박용래 시인의 시 네. 중에서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네, 네. 박희정 시인님께서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목이 여우비인데요. 네. 여우비 오락가락 여우비 박지우산 주막집에 맡기고 비틀걸음 사십리 또 몇리 쪽돌이꽃 보고지고 쪽돌이꽃 보고지고. 네. 제가 이 시를 보고 그 박지우산이 뭔가 이제 옛날에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옛날엔 종이우산이었고 네. 지우산이라고 했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쇠로 된 지금 나오는 그 쇠로 된 이제 우산으로 검정 우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박지우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시어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불렀다고들 사람들이? 예,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줄 시리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제 첫 시집에 있는 건데요. 네. 시인을 추억함 박용래. 눈물에 젖어 육자백이 뱃노래 가락에 젖어 옥녀봉에서 바라보이는 강물은 툭 터진 만조. 산보다 더 큰 생의 아픔으로 눈시울 적섰으리. 선수집 할멈의 욕지기 한 자락에 동동주 한술 얻어 마시고 강경 장토를 휘돌아 박지우산 술집에 두고 휘청이는 발길 또한 눈물에 젖었으리. 어이할거나 쓰라림보다 더 큰 이 가슴의 공복은 평화상의 먹고 무신보다 더 아프게 다가서는데
발목 잡는 갈대에 베어져 눈발처럼 쓰러진 하늘가 가슴 가득 시리운 별이 뜨고 차라리 이대로 눈 감을 수 있다면 눈물에 젖어 육자백이 뱃놀에 가락에 젖어 출시인데 와, 옛날에 시집에 예. 예. 주세요 선생님 한번 볼게요. 아니요 좀 오래된 오래돼서. 시집에? 여기가 어. 건강하고 저기 대둔산하고 음. 계룡산에서 내려온 이 논산천이 이렇게 함연한 곳이잖아요. 네네네. 여기가 사실 홍수가 지면 네, 여기가 네. 침수가 옛날에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 좀 물이 좀 많이 들어왔던 아.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네. 사실 뭐 정비가 좀 잘 돼 있어서 그런 위험은 없는데 뭐 그분들이 살 때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더 많았었겠죠. 그래서 그쵸. 예, 삶이 더 힘드시기도 네, 하셨고 그리고 고향 생각도 떨어져 있으면서도 많이 나셨을 테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박영래 시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네. 생각하는지 한번 네. 물어볼게요. 박용래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태어나셔서 사셨고 또 중간에 또 대전에서 또 이렇게 사셨잖아요. 대전에 예, 좀 계셨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이 굉장히 많으시고 좀 서정적이시고 성격도 굉장히 차분하셔서 근데 다만 술을 엄청 좋아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저도 전에 많이 들었고 선생님께서 교사 생활을 또 하기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강경상업고를 졸업하실 때도 거의 수석으로 이렇게 졸업도 하시고 그만큼 굉장히 되게 열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집도 출간하시고 또 여러 그런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또 챙기기도 했고 또 지금까지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작고하신 연수가 보니까 84년이더라고요. 제가 또 84년생이거든요. 네, 제가 태어나면서 또 제가 또 박씨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요즘 다시 시집을 보는데, 참 선생님이 시어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순수하고 맑은 언어가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시 표현에서는 군더더기 이런 표현도 전혀 없으시고 그냥 시에서는 딱 할 말만 하시는 그런 시의 그 세계가 많이 보여서 조금 더 제가 더 연구해서 선생님의 그런 작품들을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야겠다.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 전에 그 박영래 문학상을 2회까지인가요, 선생님? 3회? 2회? 3회까지 예,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현재는 좀 중단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 시간을 비롯해서 좀 다시 부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문학상이 또 토대가 되어서 또 많은 후배 시인들도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박영래 문학상이 지금 없어지긴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박영래 시인을 기억하고 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오류동에 사셨었는데 네, 네. 그 터가 지금 없어지고 이제 주차장 형식으로 변했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네, 거기 왜 팻말만 하나 네. 뭐 사셨던 곳이라는 큰 팻말만 있다고 해서 네. 좀 같은 시인이 한 사람은 좀 네.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박용래 사실 시인 같은 경우는 문학관 정도는 하나 좀 강경에 좀 이렇게 전망 좋은 그쵸. 곳에 예. 좀 하나 감정이 있으셨으면 좋죠. 예. 하는 그런 바람을 예. 가져봅니다. 그렇죠. 문학관이 먼저 아무래도 또 개설이 되다 보면 문학상도 이어서 같이 올 테니까 그렇죠. 예, 예. 자연스럽게 또 강경이 더 그런 문화도시, 문학적인 도시가 또 될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또 오늘 오기 전에요. 최근에는 이제 열린 도서관을 가봤어요. 어디에 있는? 논산에 있는 아, 열린 도서관이 이제 개관을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또 향토 작가를 소개하는 그 란에 보면 박윤 선생님 이렇게 시집이 그 앞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예전에 내셨던 시집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서 전영륜이라는 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한번 낭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전영눈 박용래.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불 밑에 붐비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조랑말 발군 밑에 붐비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여물 써는 소리에 붐비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변두리 빈터만 다니며 붐비다. 네.
그 거기에 있는 네. 말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아시나요?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말집 사실 말 그대로 네. 말을 키우던 집이거든요. 음. 예, 그래서 옛날엔 또 말도 귀하기도 했고 또 해서 그 호랑불을 예, 말집에 예, 예. 이렇게 앞에 이렇게 예. 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조랑말. 조랑말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주도 가면 조랑말 예, 볼 수 있죠. 많이 옛날에는 있죠. 이제 작은 조랑말들을 예. 이제 술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끌고 다니고 이렇게 어. 그러셨었거든요. 그런데 음. 그런 이제 사물들만 바라보시면서 글을 어. 쓰신 거죠. 그러니까 어. 이야기 속에 시 속에 사람이 사실 거의 안 들어가요. 예. 본인도 거의 안 들어가시고 예. 사물 쓰러지는 것들, 없어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애착이 아픔들, 많으셨네요. 예, 사물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를 많이 쓰셨죠. 그 우체국을 지나가시다가도 예. 그 막 우시고 그러셨다는데 어. 왜 울고 있느냐 예, 이렇게 예. 물어봤더니 내가 저 우체국에서 예. 몇 년 전에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었다. 어. 그랬는데 예. 그 사람이 죽었다. 아, 뭐 이런 그게 식의 생각이 났던 예, 그게 거네요. 생각이 예. 그분한테 보냈던 그 편지보다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때문에 우셨겠죠. 예. 그래서 어느 것을 생각하든지 슬프고 눈물 나고 이러셨던 그러셨던 분 제가 또 눈물이 같아요. 나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듣기로는 그 누나하고 10살 정도 차이가 나셨는데 네. 홍래 누나라고 이제 네, 누나가 또 돌아가시고 나서 또 누이에 대한 시도 많이 썼다고 해요. 한번 제가 또 볼게요. 아, 네. 예. 그 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예,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분이 이제 10살 위터울이니까 음. 그 박영희 씨한테 잘해 주셨나 봐요. 어. 그런데 시집 가서 예. 아이를 예, 낳고 맞아요. 산후통으로 이제 돌아가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선생님 한 번 더 그냥- 시를 읽어주세요. 예, 누이가 나오는 건데 이제 구절초가 제목이에요. 누이야, 가을이 오는 길목 구절초 매디매디 나부끼는 사랑아. 내고장 부소산 기슭에 지천으로 피는 사랑아. 뿌리를 내려서 약으로도 먹던 기여. 여학생이 부르면 마을 아래. 여름 모자 차양이 숨었는 꽃. 단추구멍에 달아도 머리핀 대신 꽂아도 좋을 사랑아. 여우가 우는 춥은 도깨비불이 쓰러진 자리에 피는 사랑아. 누이야, 가을이 오는 길목 매디매디 눈물 비친 사랑아. 예, 그 누나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달랐던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9월 9일에 핀다 해서 구절초라고 예, 얘기를 예. 하는데 지금 이제 꽃이 구절초가 지금 제철이잖아요. 그 구절초를 바라보면서 또 이제 누이를 떠올렸던 그 시인의 마음이 절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경하고 사실 뭐 논산 그리고 이제 부여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하나의 지역이라고 이제 생각해도 되겠죠. 여기서. 다 물줄기도 다 예. 연결되고 금강으로도 또 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장수 뜸봉샘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발원을 했거든요. 금강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유유하게 내려가서 저 서해로 군산 서해로 빠지게 되는데 그 이 물길도 사실 우리 수탈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 또 아픔도 또 많이 또 되새기면서 여기에서는 또 예전에 만세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독립 만세를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런 슬픔과 애환이 더 많이 끓는 장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 강경이라는 고장 자체가 또 이제 밑에 올라보시다 보면 이제 신사참배 거부했던 그 역사 현장들도 고스란히 그대에 남아 있고 이제 사실은 지금은 시장이나 장터들이 다 재개발이 돼서 현대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는 강경이 그래도 조금 아직 현대화되기는 조금 그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건축물 같은 것도 보면 사실은 굉장히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그 부산에 가면 시티 투어 버스 2층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역을 다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뭐 전우치 거리도 가고 자갈치 시장도 가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물줄기가 다 흐르잖아요. 나중에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유람선을 또 한번
타서 이런 전경을 또 이 배 안에서 보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강경이 조금 더 정말 그 역사적인 현장이라는 사실들, 그 현장에 또 작고하신 박용래 선생님과 또 김가식 시인분이 또 함께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더 많이 또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말씀대로 이 금강은 그분 두 분도 있으시지만 또 예. 신동엽 시인도 예. 금강에 대한 시를 쓰셔서 그렇죠. 엄청 유명한 분이기도 예, 하시고 예, 그러신데 사실 박용래 시인 같은 경우는 57세 나이인가요? 그 정도 56세. 56세. 80년. 예, 8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음. 그 여름에 교통사고가 네, 나셨다고 그래요. 칠월쯤에, 그래서 3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 술을 드시고 오시다가 이런 교통사고가 나셨고 그리고 돌아가신 것은 이제 심장마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날도 또 술을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딸이 셋째 딸이 그 점심을 차리는 사이에 혼자 쓸쓸히 심장마비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고 김관식 시인 같은 경우는 37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제 나이인데요. 그렇게 되셨군요. 예. 네. 그분은 워낙 또 술을 좋아하셔서 술 때문에 몸을 다 버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아름다운 이 경치하고 또 뭐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술 좀 저도 자제를 해야 되는데 좀 그게 잘 안 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박혜정 시인은 술 전혀 안 드시니까 오래오래 좋은 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뭐 한 말씀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제 논산에서 지금 이제 와초 문학제, 와초 백일장을 올해는 코로나로 아마 안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안은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게 박용래 백일장, 김관식 백일장 이런 걸 해보면 좀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이제 인터뷰를 선생님과 나누면서 들었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지역 작가를 지역 사람이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 선지자 예수도 그 동네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했던 것처럼 항상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등잔 밑이 어둡기 때문에 지역 작가가 있다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리기 위해서는 큰 거, 그러니까 문학상도 좋고 정말 그런 문학관도 너무 좋지만 일단 작은 것부터 이제 선행이 되면 어떨까? 외국 같은 경우는 그 노벨 문학상을 이렇게 수상을 하면 이제 쉼보르카라는 시인이 있었거든요. 그럼 시의 그 전문을 교실에 이렇게 붙여놓는데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실을 들어가도 그 시가 전문이 붙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하이쿠로 시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입학하면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은 이제 물론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 어떤 해결을 위한 글쓰기, 그러니까 뭔가 창작적보다는 좀 형식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교나 이런 교육 시설에서도 선생님에 관한 시들 그리고 작품들이 좀 널리 소개가 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 와초라고 하시면 이제 잘 모르실 텐데 박범신 선생님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요 옥류봉 바로 밑쪽에 그 박범신 선생님의 소금의 되게 그 세트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박혜정 시인님 그럼 박범신 시인이 아니죠. 박범신 소설가의 그 소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겠어요? 소금을 읽었는지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소금 생각하면 강경이 이제 배경이잖아요. 강경이 배경이고 선생님이 살아왔던 그 연대기가 다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다 이 소금이란 의미 자체가 함축으로 다 감싸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그 시대상을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독자들이 그 책을 읽고 이제 목려봉에 왔다는 거예요. 강경을 보고. 근데 이제 소설은 너무 이제 아름답게 그려놓으니까 막상 이렇게 왔을 때 본인은 이제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작가가 봤을 때는 그 황홀한 풍경들이 글로 담기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런 박범신 선생님의 그 소설가가 된 그 배경, 소금이 된 배경이 이 집이 또 존재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옥녀봉 밑에 쪽에 가보면 또 옥녀봉 구멍가게란 작은 시가 또 그 걸려 있어요. 그래서 소소하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품도 작품이지만 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가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역 사람들이 여기도 운동을 많이 하고 왔다 갔다긴 하지만 뭔가 사람들이 아 강경이 이런 곳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선생님 이제 어제 신동엽문학관 가보셨겠지만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좀 다양하게 볼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경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선생님의 그 소설이 된 배경에 된 그 집이 있지만 집터와 함께 뭔가 다른 사람들이 추억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더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김관식 선생님의 네. 시비가 있는 네. 강경상고를 네. 한번 찾아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같이 이동하죠. 네. 네, 여기는 박범신 소설가님의 네. 그 소금이라는 네. 그 장편 소설의 네.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고 네. 강경이 박범신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시면서 본인의 살아온 삶들과 네. 뭐 이런 것들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네. 소금이라는 네. 그런 작품이 탄생된 것 같은데요. 그 박범신 선생님에 대한 그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뭐 네.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 해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박범인 선생님은 어쨌든 논산에 오셔서 많이 그 문학을 지금 사실은 많이 홍보하셨잖아요. 예, 서울에 계시다가 또 교수와 또 소설가로서 많은 역량을 펼치시다가 논산에 내려오셔서 많은 강연도 하시고 더 이제 나아가서 이제 논산 그러니까 강경 이런 본인이 살던 곳을 배경으로 해서 소설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자전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설가의 그 상상을 가지고도 물론 소설을 쓸 수도 있지만 본인이 살고 있었던 머물렀던 곳을 배경으로 삼아서 그걸 이제 소설로 표현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소금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모든 그 가업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담당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집을 나가죠. 같이 가시죠. 예, 예. 집을 나가는데 나가고 나서 본인이 그 가족들이 많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짝 카프카도 살짝 변신해도 보면 이제 그 남자가 어느 순간 벌레로 예. 변해 있잖아요. 그 모습도 잠깐 저는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그 인생의 무게. 그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통, 십자가.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부지함으로써,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얼마나 그 소중한 그 모든 발자취를 그리워하고 애써하고 그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또 감동을 받았고 아마 소설 결말에서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늘 우리가 소중하고 또 기억해야 할 거는 가까이 있는데 저 먼 곳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한번 읽어봐야 할 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늘 언제까지 그 뭐 부모, 울타리 또 그 사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저는 담겨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선생님의 소설이 예전에도 워낙 이슈를 일으켰지만 지금 와서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혼자 벌어서는 참 먹고 살기 힘든 네, 그렇죠. 그런 시기이긴 네. 하지만 뭐 저희 아버님 때라든가 이렇게 다 보면 네. 거의 모든 모든 걸 다, 것들을 예, 다 아버님들이 이제 짊어지고 이제 세상을 사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짐이 너무 무거웠을 예. 수도 있고 예. 그런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 소설 소금이라는 예, 게 예. 탄생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세트로 예, 이렇게 예, 옛날 예, 그 예. 소금에 대한 배경에 예, 대한 예, 예.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 예, 놓으셨는데 예, 많은 분들이 와서 좀 구경도 좀 하시고 소설책도 많이 보시고 예. 시집도 많이 사보시는 예. 은교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네.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는 지금 박영래 시인과 김관식 네. 시인님이 모교이신 네. 모교인 강경상구에 와 있습니다. 네. 여기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 옛날에는 아주 정말 예. 엄청난 명문, 명문교였었죠. 여기
처음에 이제 김관식 선생님 시비만 있었는데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 오늘 와 보니까 네, 박윤혜 박용렬 씨. 시비도 같이 있네요. 있어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김관식 시인님의 네. 그 시를 한번 네. 낭송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을에 창밖에 무슨 가을이던가 노거에 가구를 싣고 가랑잎 솔솔 내리는 일기 낀 숲길 영각 소리를 쩔렁쩔렁 울리며 어디로든지 떠나고 싶다. 그러나 내게는 아무도 없다. 반겨 맞아줄 고향도 집도 순재나물 노어에 강동으로 갈 거나 구양수 글을 읽는 이 가을밤에. 네. 이 시가 여기에 있어서 너무 반가운데요. 네. 그 노거라는 게 이제 사슴을 끄는 수레. 예, 네. 수레를 네.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사슴이 끄는 수레라는 것이 사실은 불교에서 보면 네. 그 세 가지 수련법이 있는데 네. 녹거, 우거, 영거라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녹거라는 것은 이제 스승님이 없이 혼자 스스로, 깨달음을 네. 예, 얻어가는 그런 수련법이라고 해서 힘겨운 수련법이겠죠. 예, 그래서 그 탈이네요. 이제 거기에 이제 영각 소리라는 것은 또 이제 소의 긴 울음소리. 네, 네. 예. 그리고 노해는 농어해를 농어해. 노해라고 네, 하시는 것 같고 강동이 강남 동쪽, 그러니까 네. 양자강 동쪽을 네, 강남이라고 네. 하고 구양수라는 분이 송나라 때 네. 그 문인이면서 네. 그 정치 가셨는데 그 송나라의 문학을 네. 거의 정립하셨던 어. 그런 분이셨던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쓸쓸하고 외로운 네. 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을 예, 계절과 예.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가구를 싣고 이제 음. 떠나는 그런 이제 네, 이사는 예. 아무도 바라봐주지도 않고 그리고 곤궁한 그 빈공한 네, 산 네. 그래서 네. 그 강동과 양자강 동쪽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거기 송나라의 그 구양수가 그 통치하던 그런 때가 본인으로서는 또 이제 거기가 이상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유토피아. 예 힘들지만 그쪽으로 진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 시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이 계절하고 또 너무 어울리는 시네요. 네. 예, 그래서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또 생각하고 시를 생각하면서 시인을 또 떠올려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김광 선생님의 시를 또 우리가 같이 또 낭독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박용래 선생님 시를 같이 한번 낭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시죠. 네, 시님이 이곳에 오면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김관식 선생님 시비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여기 와 보니까 올 봄에 네, 박용래 2020년에 예, 시인님의 시비가 이렇게 예. 같이 서 있어서 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박용래 시인의 예. 시 전묘를 한번 네. 읽어볼게요. 네. 전묘. 쌀율박 지는 해가 올올이 풀리고 있었다. 보리바심 끝마당 허들꽃이 모여 허드렛불을 지르고 있었다. 부스부스 튀는 연기 속에 지는 해가 이중으로 풀리고 있었다. 허드레로 우는 뻐꾸기 소리, 징소리, 도리깨 꼭지에 지는 해가 또 하나 올올이 풀리고 있었다. 네. 이거는 가을의 이미지는 아니고 이제 봄의 이미지 같아요. 그래서 이 시비도 봄에 네. 됐고 이 시가 또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잘 맞춰서 진 시비를 한 것 같은데요. 쌀이울이라는 것이지 쌀이 옛날 쌀이나무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빗자루도 만든. 그렇죠. 예, 그 울타리를 이렇게 예, 만드셔서 그 바쁜 봄 농촌의 일상을 예, 이렇게 시로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이 강경에 와 보면 아까 저희가 이제 옥녀봉에서도 네. 봤듯이 예. 정말 문화유산들이 참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박용래 선생님과 네. 그 동양 시인님의 네. 그 시비도 이렇게 서 있어서 네. 학생들이 많은 너무 분들이 좋을 것 와서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시도 읽고 그 시심에 깊이 감동하는 네.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 좋은 가을날에 네, 네. 박 시인님과 함께 이렇게 네. 강경을 돌아보게 돼서 여행이, 너무 네, 기뻤고요. 예. 그리고 다른 분들도 네. 오셔서 그 좋은 시심을 네. 담아가는 그런 네.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시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